여보,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왜 당신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어?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갑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10년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배신감의 끝에서 피어오른 마지막 분노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라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오로지 남편과 시댁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친정에서 미천으로 주신 3억 원을 남편 사업자금으로 선뜻 내놓았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그 빚을 함께 갚아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마라,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다 복으로 돌아온다며 저를 다독이는 척부렸 먹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피곤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병명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보인 건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병원비로 돈 나가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애도 없는 몸에 병까지 들었으니 이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한 번 오면 5분도 채 머물지 않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비상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얘야, 보험금 수령인 변경은 확실히 해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은 당연하죠 어머니, 지난주에 몰래 다 처리해뒀어요. 어차피 오래 못 버틸 텐데 그 돈이라도 챙겨야 우리 사업 다시 일으키죠 라며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제 목숨값인 5억 원의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모의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들을 위해 바친 청춘과 돈, 그리고 헌신이 고작 사망보험금이라는 종이 조각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제 안에서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죽어주지 않겠다고, 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순수히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적처럼 버텼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항암 치료를 견뎌냈고 식단 조절과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아픈 척, 기운 없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점점 수척해지는 줄 알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남편은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도용해 보험 수령인을 변경한 서류와 시어머니와 나눈 파렴치한 대화 녹취록까지 전부 준비를 마쳤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여서 카탈로그를 보며 외제차를 고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곧 큰돈 들어올 텐데 이 정도는 타야지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냐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에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사망보험금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야. 내가 완치됐거든. 그리고 여기 당신이 내 도장 훔쳐서 수령인 바꾼 증거들 다 모아놨어. 사문서 위조에 보험 사기 미수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는 다 할 생각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에 잡으며 얘야, 우리가 잠시 마귀가 씌었나 보다,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진심이 아닌 상실감만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5억 원과 안락한 미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돈과 그동안 갚아준 빚,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체는 압류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숲속 마을에서 요양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돕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들의 배신을 몰랐다면, 혹은 삶을 포기했다면, 지금쯤 저는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었겠지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인한 배신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깎아먹으며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이제야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느낍니다. 저 정말 잘한 거 맞겠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기적은 반드시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이제 오로지 저 자신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